모두가 잠든 새벽, 완벽한 탈출을 꿈꾸던 은밀한 그림자. 하지만 동트기 직전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진관 판사 이야기만 하면 그래도 좀 희망이 보입니다. 네.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이 지기현이 때문에 아주 기세등등해가지고 맞아요. 재판정에서 완전히 그냥 개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진관 판사를 또 만만하게 봐서 야. 거기서 바로 덜미가 잡혔죠. 예. 이진관 판사 앞에서 까불락거리다가 까불락. 감치 15일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집행이 안 됐었네. 집행이.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했는데. 답답했는데 드디어 집행이 됐죠. 네,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용이 되는데요. 김용현 그 재판이 어제 이제 형사합의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이하상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나왔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재판이 끝났을 때 끝나자. 우리의 그 이진관 판사께서 우리의 이진관 판사님. 그렇습니다. 직접 법원 경위들을 개동을 해서 와. 그 법정에 들어갑니다. 야. 그런 다음에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딱 보여주고 와. 감치 와. 바로 그냥 네. 대박이야. 와, 이진관 뭐. 아, 진짜. 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 이하상은 이렇게 갖고 이제 그러면 들어간 거죠,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예. 한 명이 더 있잖아. 그렇습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예. 권우현. 권우현 권우현. 판사인데 이 권우현 판사는 어제 법정에 변호사. 나오지를 않았어요. 변호사. 그래서 이제 감치는 피했는데 근데 권우현 변호사도 어차피 김용현 변호인단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용현 씨가 아무래도 공판을 받을 때 이제 권우현 변호사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감치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예. 근데 권우현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보다 5일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협박성 발언까지 협박성 더해져가지고 발언까지 그래서 총 20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권우현 이번 겨울 휴가는 깜빵에서 네 권우현.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거는 그냥 감치고 그 당장 지금 법정 모욕. 법정에서 지금 소란을 그렇죠. 끼치니까 요거는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감치고 죄로 죄값을 치러야 돼. 아, 네. 경찰 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로서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 절차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예. 변호사 협회에서는 네. 좀 이게 제대로 좀 징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이제 징계 요구를 했었고, 그죠? 징계 네. 요구를 지난 1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제 변협에서도 절차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11월 19일날 사실 감치 명령을 했는데 한참 지나서 이제 끝까지 이걸 놓치지 않고 네. 찾아간 거예요. 와, 직접 사실- 갑니까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하루를 갔다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14일이 남은 이제 거고. 14일 살아야 돼. 예, 예.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만 이진관 부장의 어떤 그런 집념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관 판사는 진짜 대한민국의 보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 진짜 법대로 하고 있어요. 진짜로. 법대로. 네. 법대로 감치 명령을 하고 집행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법정 경위를 대동해서 갔다는 거는 원래 법에 딱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어디 딱 바깥에 돌아다니면 경찰관한테 또 협조 공문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딱 왔을 때 그냥 맘먹고 가서 집행을 법대로 하는 걸. 이중간 판사 같이 자기 역할만 제대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이었다면 그럼요. 오늘날 이런 일은 없죠. 법대로만 하면 누가 법대로 뭐라고 하면. 하냐고. 네. 두 가지 원칙을 한 것 같아요. 감치 명령 그것도 법대로 원칙대로 해당 사항이 있어서 한 거고 또 이제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을 해버려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좀 실현해서 네. 법정에서 이런 일들 재발되지 않도록 네. 그냥 기준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 구치소에 어제 구금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잠깐 이제 요거 관련해서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 2달 만에 이제 감치가 제대로 시행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 결국엔 법정을 법정 법정을 질서를 모독했어요. 네, 예.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을 모욕한 이런 사람들에게 감치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법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법정 자체가 사실 어떠한 토론장, 본인의 유튜브를 위한 강한 멘트를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법적으로 싸우는 그냥 어떤 절차적인 공간인 건데 이거를 법정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처럼 본인의 돈벌이의 어떤 장처럼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표현의 자유는요 정말 방패가 아니거든요. 아니 판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우선 의뢰인에 대해서 변호권을 포기한 거기도 하고, 무엇보다 법정 질서를 깨는 순간 이 자체 행위가 폭력이 되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서 이제 감치 처분을 내렸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 근데 다른 재판부의 재판이었었는데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요 감치 시행하려고 선고하려고 들어갔다면서요, 그 재판. 네네네네. 그런 일이 있나요? 실제로? 이례적이긴 한데 이게 그 변호인 자체가 행위가 좀,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 같은 케이스는 저희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선례가 없어요. 이런 사람, 정말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라서 그런 것들이 이례적인 케이스가 내렸으면 이례적인 것도 가능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적 사항이 이제 특정되지 않아서 그때도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법 조치고요. 사실 이 신성한 공간이잖아요. 법정이라는 곳은. 근데 거기를 마치 본인의 이제 배설 창구, 망원 배설 창구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극단적으로 선동도 하고 그 배석하는 참석자들이라고 하나요? 예, 방청객들도 방청객. 폭력을 조장한 거예요. 사실상. 선동하고 있잖아요. 선동하고 조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의 직업 윤리도 위반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용현 재판 때 이 이하상 씨 비롯한 그 변호인들이 너무 막말하고 재판부를 모독해서 아니 저 김용현 또 사형 선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김용현 씨가 아마 이런 걸 느낄 겁니다. 본인이 깜빵 맛을 봤잖아요. 근데 의뢰인의 심정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깜빵 잘 지내다 오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15일이더라고요. 예. 15일까지만 이렇게 맞아요. 구금이 15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또 예측이 되는 건 15일 살고 나와서 본인이 엄청나게 예수 재림한 것처럼 행동할 겁니다. 영웅 서사를 만들겠군요.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사법부에 핍박받았다. 나는 이진관이라는 저 미친 판사한테 핍박받은 사람이다. 내가 근데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또 유튜브 슈퍼챗을 엄청 조장할 겁니다. 이런 게 예상이 또 되고 예, 아쉬운 거는 이분이 아쉬운 거 뭐냐면 2월 16일까지더라고요. 구금이 구치소에 준 떡국을 못 먹고 나옵니다. 네, 나와서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미친 몽둥이가 약이다. 너무 시원합니다.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법정을 모독했던 네, 이하상 맞습니다. 변호사. 한 명 더 있잖아요. 곽 변호사. 그 이상한 분 있죠. 예. 그 사람은 일단 어제 재판에 안 나와서 감치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감치가 이제 또 진행이 되겠죠, 그 사람도. 네. 예. 일단 그리고 이게 이하상 변호사 측에서 일단 관련해서 항고를 했는데 요거는 법원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한 변호사협회 측에서 이제 처벌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네네.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래서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치 선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단의 행위를 할 거다라고 분명 경고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관계의 동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항의나 소란을 피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됐었던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항고 기각 자체가 이게 난동부린 걸 봤을 때 내 말이 맞다, 법정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의 지연,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재판 지연을 이제 노렸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법정에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거죠. 법정에서 네가 룰을 깨면 룰이 너를 멈추게 하겠다. 멋있다. 이진관 멋있다. 네, 결국엔 이제 그런 식으로 신뢰 관계인 동석 자체는 어떤 권리가 아니라 재판부 재량의 영역인데 이거를 침범했다는 건 사실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법 자체를 이제 설득이 아니라 어떤 굴복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러한 그 이하상 변호사의 행태가 더 이상 법조의 문화로 좀 더 맞아요. 퍼지지 않도록 이 기회에 정말 맞아요. 확실히 단호한 태도를 보여서 끊어버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감치도 조금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해야 된다고 해야 봅니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이 이하상 변호사가 계속 변호사업을 이어갈 생각이 없나 봐요. 정치할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어제 보니까 이제 감치 이후에 저희 변호사 측에서 법원을 나치의 정치 경찰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약간 극우 세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쪽 국민의힘 집단이나 이런 윤어게인을 외치는 부류는 나치 나치. 되게 자주 얘기해요. 근데 나치가 뭔지는
아시죠? 나치 게슈타포 가장 잔혹했던 집단 학살을 했고 독재를 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이 수백만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거는 나치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본인들이 나치짓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예. 더 예. 했겠죠. 독재한 다음에 뭐 노상훈 수첩에 의하면 누구 막 다 어디다 집어넣어서 물에다 수장시켜버리고 고문시키고 양맥이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치 게슈타포들이 했던 짓입니다. 지금 나치 경찰은 보통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그러한 그렇죠. 네, 그러한 예. 그 집단이었다면 사실 지금 현대 법원은 너무나 신사적이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김용현 재판인인 이하상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나치 경찰처럼 했으면 진작 지금 저러고 있겠습니까? 예. 길거리 못 쏘다니죠? 예. 이미 본인 고문당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예의 바르고 법적 그 절차에 의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좀 나치 얘기를 하려면 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고 나치를 얘기를 해요. 본인이 공부하면 나치 얘기 못 하겠죠. 윤석열이 나치짓 하려고 그러니까요. 했던 건데 예. 어디서 나치하고 게슈타포 얘기를 합니까? 예, 예. 그 권우현 변호사 그러면은 구금 집행 빨리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 아니 나치 경찰이니까 우리 같이 잡아가야지. 어디 있든 잡아가지고 해야지. 나치 잡아갈까요? 경찰이라며. 예. 어? 똑같이 하면 되죠. 예. 예, 결국엔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금 집행이 안 된 거라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임의적인 사안입니다.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그러니까 나와야 그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약간 법적인 오. 구멍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장을 도발을 했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이건 도발이 아니라 자폭인데? 라고 예, 생각을 예.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판장은 아시지만 법정에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나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걸로밖에 안 보여서 굉장히고 해보자는 거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나 너 판사로서 존중하지 않아 심판으로서 존중하지 않아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어라고 해서 스스로의 이제 자폭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 법 질서를 굉장히 흐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려점이 많습니다. 예. 그 권우현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 나올지 변호사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도 뻔히 보이는데 안 나오면 또 이상하고.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근데 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약강 강약이라고 하죠. 아.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근데 이번에 지금 단호한 처분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지기현 판사류만 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까불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 오히려 막 막말 더 심하게 하고 이진관 판사를 모욕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위협하는 그런 맞아요. 일을 예. 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한 걸 봤으니까 이제는 또 쫄았네. 하네 하니까 안 나올 겁니다. 예, 이들은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도망 다닐 것 같은데 나치 게슈타포의 마음으로 전 꼭 잡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막말을 좀 자제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좀 조용히 하지 않을까 당분간. 싶어요. 예. 이미 잡혀간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15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멘탈 붕괴가 옵니다. 감옥 가면 멘탈 붕괴가 오고 심지어 요새 또 날이 춥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에 있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나오면 잠시는 자중하겠지만 어쨌든 본인 유튜브에 코인을 콜렉트하기 위해서는 아하. 또 본인의 영웅담을 이야기할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내가 감옥에 가봤더니 뭐 어떻고 교도관이 어떻고 밥이 어떻고 지나가다 윤석열도 보고 김용현도 보고 한덕수도 보고 이상민도 보고 다 서울구치소. 봤다. 오. 다 보여줘요 지금 거기. 오, 네네네. 반상회도 돼요. 예, 거기서. 예. 네, 다 봤다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무용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호사 본분이 중요한 게 네. 아니에요. 아하. 그냥 결국은 본인이 유튜버에서 유명해지고 코인 얻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약간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이 이하상 변호사를 보면 약간 언더커버인가? 이런 생각이 언더커버인가? 들어요. 왜냐하면 예. 내 한 몸 희생해서 저들의 형량을 높인다. 이런 생각이 요새는 들었습니다. 네. 예, 언더커버 이하상. 자, 이제 윤석열 말입니다. 내란 이제 재판 뭐 19일에 선고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재판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재판 8개 재판 진행되고 있지만 최상변 수사 외압 사건 네. 그리고 재판도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변호사시니까 좀 짚어주시죠. 최상현 그 출범 배경부터 보시면 수사 외압으로서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봤을 때 재판의 쟁점은 총체적으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첫 번째로 누가 지휘했냐, 누가 개입을 했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가 핵심인 거고, 특히 누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지휘와 개입을 했는지, 이제 그거를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수사가 원칙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인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분명히 그 핵심 요점을 볼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현상을 변경시키 결과값이 달라지는 그런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 사항이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실 보도된 걸로만 우리가 봤을 때는 외압이 상당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김건희까지 또 연결이 되는가까지도 우리가 궁금한 지점인데 이게 이 재판에서 이게 밝혀질까요? 사실관계는 가장 재판은 제일 중요한 게 기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왜 개입을 했느냐 이 모든 육하 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수사를 통한 증거들이 제출이 될 거고 재판부에서 이건 충분히 이 증거 자체가 조작되지 않고 증거 능력이 있다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이 해당 법리에 따라서 충분한 증거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이 다 인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제가 이거 여쭙는 이유가 최상병 특검이 잘했는데 다 밝혀내지는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재판에서 이제 공소 유지를 하면서 좀 이걸 잘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쟁점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적 혐의 요 재판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증인만 59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제가 또 예. 엮여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판을 어떻게까지 공개해야 될지도 아마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 정보는 기밀 정보가 많이 발생하기 예, 예.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기밀이 또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예민한 재판이라고 보고요. 아마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무인기를 왜 날렸고 언제 날렸고 지금 그 조직적으로 했고 얼마큼 알았고 계획했고 이런 게 중요하고 또 군 비행기도 낮게 날라고 일부러 막 조장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이것도 어느 단계까지 이게 지휘 체계가 작동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 저는 이 내란 수계 범죄보다 이게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해요. 더 큰 범죄요? 이거 네. 전쟁 일으키려고 한 거잖아요. 한 거죠.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이 이제 재판에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적 행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 한들 사실 바닷물에다 소금물 붓기긴 하죠. 이게 어떤 범죄가 나온다 예.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국가의 원수였던 사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예.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을 불바다에 내던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해야 되고 여기 증인과 증거들 다 여러 가지 다 확실히 규명을 해가지고요.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마 윤석열, 이제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뭐 안보 컨피덴셜 뭐 3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수사를 해야죠. 예, 그렇군요. 중요한 이제 재판들이 연이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최상병 특검이 이제 진행을 했던 수사 외압 의혹 재판, 일반 이적 재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뉴스들 짚어볼 텐데 제일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이하상 변호사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죠. 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고 뭐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지만 뭐 본인이 극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뭐 유튜브 활동이든 뭐 집회 활동이든 일련의 정치 활동이든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정에서 보인 모습들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았었고요. 뭐 두 분도 변호사지만 어떻게 변호사가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을 보였었고 과거 11월에 이미 이진관 판사로부터 감치 선고를 받은 바가 있었죠. 당시에 구치소에서 뭐 절차상의 문제로 하루만 있다가 나왔던 상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있었고요. 여기 변호인으로 나왔었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진관 판사가 직접 이 감시 집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판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군요.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11월 달에 좀 미비점, 전 미비점이라기보다는 이하상 또 건모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저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걸로 보여요. 뭐 절차와 뭐 이런 것들 너무 잘 아니까요. 이름 아닌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이러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도 예상 못했는데 아마 요번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저는 아마 벼르고 있었다. 벼르고 있다. 말 사투리 표준 말 쓰려고 힘드네. 네, 경상도 생각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는 베루다. 네, 언제 이하상이 나타날 것인가. 김용현 재판부 여기는 본인이 변호인에게 나타납니다. 예. 끝난 직후에 경위들 같이 왔거든요. 그렇죠. 직접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했던 거 아닌가. 뭐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선고도 다 끝났고 한덕수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직접 집행을 좀 처음 봅니다, 사실은. 사실은 감치 자체가 굉장히
변호인에 대한 감시. 예, 저도 본적이고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 이제 법정이라는 곳이 가보면은요, 자기 감정이 굉장히 항상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하여튼 인생에서 그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죠. 법정에 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을 때 선고가 나오거나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감치 이전에 퇴정 명령을 내려요. 이 사건에서도 감치 이전에 나가세요라는 얘기를 먼저 그렇죠. 하고, 누구세요 물어보고 예. 나가세요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 또 감치도 그냥 바로 감치시키는 게 아니라 경고를 줘요. 그렇게 예. 하면 감치합니다. 거기서 보통은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본인이 계속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걸 집행을 하는 건데, 이제 청취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감치는 구치소에 가게 되고요. 예. 구치소에 가게 되고, 다만 우리가 구치소에 가게 되면 이제 형벌과 관련된 재판 미결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감치 제도는 이게 행정제재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아요.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15일간 그리고 그 구치소에서 미결수와 같은 지위로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결수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그렇죠. 입고 예. 아하. 똑같이 배정이 되고 똑같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 감치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법정에서 소란 피운 게 그러면 책임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변호사 협회의 징계도 남아 있고요. 또 우리 형법에 두 곳, 그러니까 국회 회의장과 법정이라는 곳은 그 심의를 방해하면 안 된다. 국가 예, 기능과 예. 관련된 거거든요. 국가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과 법정에서의 소동에 대해서는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소동은 이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감치가 집행된 이후에도 아마 기소나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계속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관 한덕수 판사에 23년 대해서. 선고 나온 날 뭐 유튜브에서 뭐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다. 모욕죄가 되겠어요. 예. 예. 그리고 뭐 대현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이제 백전 판사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대현이가 지져도 진관이가 지져도 우리는 간다.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식의 막말을 했던 것들까지 다 지금 뭐 우리가 다 봤고 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지난번 감치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구치소와의 어떤 뭐 절차적인 문제들도 그렇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다 지금 교정을 했다는 겁니다. 정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사법 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남겼던 말이 변협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조치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어요. 징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변호사시고 네, 네. 변협의 회원이시죠. 네. 그리고 변협에서 뭔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그때도.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똑같은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변협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협 징계가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 징계가 아마 향후 변호사 윤리와 관련된 또 중요한 또 어떤 기준점이 되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한 어떤 그렇죠. 모습을 제가 보여줘야 봤을 될것 땐 같아요. 시작일 뿐이고요. 지금 여러 좀 전에 말한 형사 절차하고 징계 절차까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하상 변호사가 14일 이후의 모습이 궁금해요. 본인은 엄청 좀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제가 피의자들이 이제 최초로 구금됐을 것 같은데 본인 인생에서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하상 변호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15일 중에 14일을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예. 날로 날로 계산하고. 아마 그날 하루 있었던 것도 24시간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하루 쳐준 네, 거예요. 하루를 쳐주는 네. 원래 날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권우현이라는 변호사 한 명 더 있죠. 안경 쓴 그 사람은 20일짜리예요. 아직 이 사람은 지난번에 재판에 안 나와가지고 집행이 안 됐는데 조만간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유승수라는 변호사가 어제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감치 집행 후에 법관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을 인신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반발과 함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감치 명령에 대해서 즉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갑툭 법적 용어를 써놨는데, 뭐 법률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틀린 말들이 있어요. 뭐가 틀렸죠? 다른 재판에 나와서 뭐 뭐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진관 판사가 하는 재판에 들어와서 벌였던 일을 이진관 판사가 감치 명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직권남용을 범죄를 뭐 집행정지 신청하겠다. 이건 뭐 자기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가능성 없습니다. 가능성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것뿐이고요. 아마 이 표현은 그거 같아요. 지금 김용현 재판에 와서
집행을 해갔다는 그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변호사가 쓴 거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행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이하상 집에 가서 하는 건 낫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하상이 어디 있는지 막 권의원 변호사가 있었으면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돼야 된다. 이하상이라는 이름. 예, 뭐 예를 그거 들면 확인하러 생년 간 월일.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 서울구치소와 이 법원 사이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니요, 나왔던 거 아는데도 혹시나 잘못했다가는 왜냐면 불법 내가 소지가 있으니까. 이하상이라는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풀려났던 것을 그때 아마 그런 어떤 미비점, 사실은 일반 변호사가 그렇게 감치 명령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감치되잖아요. 겁을 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누구게 이러진 않아요. 맞춰봐라 이랬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미비점을 이제 법무부에서 보완했다 하고, 사실상 권의원 변호사도 곧 잡혀 들어갈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형사소송법이 내는 조문에 있는 걸 하긴 한 건데 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최초에 그 주장 자체가 뭐 신뢰관계인 동석 이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신뢰관계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진술이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둔 건데 갑자기 김용현에 대해서 아니 뭐 막말로 예. 피고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날. 예. 거기에 무슨 신뢰관계인 동석 예. 그 자체가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고요. 또 하나 약간 요 뭐 에피소드 같은 거지만 이제 서울구치소 의왕 서울구치소에 예. 이제 그 갔다고 해요. 그 이분이 굉장히 그 가까운 분 전광훈 씨랑 가깝잖아요. 전광훈 목사랑 가까운데 봤어요. 전광훈 목사는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저께 혹시 아니 예, 그저께였어요. 저도 정광훈 2호실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2호실에 강현재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12호실에 있었는데 예. 아니 그런 사담은 아니, 따로 재밌지. 하시고 재미는 있잖아요. 아니 정광훈 봤어.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구치소 내에서 전광훈 씨와 이하상 씨가 만날 일은 없다는 거죠. 없다.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없다. 예, 네, 네. 알겠어요.